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연입니다. 총평 보고 왔죠? 총평 아직 안 보고 왔으면 총평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험 보고 오느라 다시 한번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설 강의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이제 너네 차례니까 너네가 이걸 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럼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전문항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가보면 1번은 간단한 문제였죠. 일상생활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 설탕, 나일론, 드라이아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 기억. 기억은 탄소화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탄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탄소화물 완전 맞고. 자, 니은은 합성섬유이냐? 최초의 합성섬유이다. 이런 거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당연히 많은 이야기. 자, 디귿. 디귿이 CO2 기체로 지금 승화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냐? 완전 많은 이야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열심히 봐왔던 그런 선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맞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답 2번 가볼게요. 자, 2번 보면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테인과 산소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X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가설이 나와 있는 문항이 나와 있어. 가설이 보이면 그 가설이 옳았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옳은 가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확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자, 봤더니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반응계수 합과 생성물의 반응계수 합이 같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탐구 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지금 볼 텐데요. 계수에 대한 걸 맞춰줘야 하는 거라는 거 너네가 문제 보면서 알았을 거고 그럼 계수를 한번 맞춰보면 여기 지금 CH4가 있는데요. 1, 2 이렇게 맞춰주고 그럼 얘를 맞추기 위해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맞겠다라는 거 보이지? 그럼 우리 계수에 대한 거 1대1, 2대1, 대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반응 다 시켜볼게. 그럼 여기서 얘 다 반응할 거고요. 너는 마이너스 0.4가 될 거니까 0점이 남는 건 당연히 얘가 O2가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계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니은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다 반응했을 거고 1대2가 되어야 하니까 너는 0.6이 됐어야겠다.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었겠죠. 그럼 내려가 보면 전체 물질의 양은 반응 전과 후가 같냐라는 거. 우리 계수에 대한 거. 반응물과 지금 생성물의 반응 계수의 합이 지금 3으로 같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야기가 될 거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봐도 0.8, 0.8로 지금 일정한 것도 보이게 되죠. 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X는 O2이냐? 완전 많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니은은 0.6이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네가 계수에 대한 것만 빠르게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문제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그치? 그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잘 찝어내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 가설은 옳았는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가볼게. 자, 3번 보면요. 지금 결합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결합 모형들은 우리가 누군지 빨리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누군지 판단을 좀 해볼게요. 너는 지금 MgE+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맞춰주면 되는 건데 너 지금 O고 너가 지금 Cl이 되니까 OCl2에 대한 모형이구나 라는 게 바로 떠올랐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보니까 X는 지금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너는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 X와 Y는 지금 같은 주기이냐라고 했는데 3주기로 같은 주기 맞게 되죠. 자, 디귿 볼게요. XZ는 공유결합 물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gO에 대한 이야기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만 맞는 선제가 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군지 빨리빨리 맞추는 건 습관화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문항이고요. 4번 가볼게요. 자, 4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 보고 혹시 개념이 생각이 안 났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육구평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안 나왔던 그런 요소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런 6평에서도 그랬고 9평에서도 그랬고 뭐 녹는전 같은 경우에 또 있잖아. 우리가 안 나왔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념서 꼭 보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내가 강조를 했었어요.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서들을 너네가 잊지 않고 봤었다면 이런 것들 보고 당황 안 했을 거야. 그치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그런 주제였다라는 것까지. 그럼 내려가 볼게. 자,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를 지금 그릴 건데요. 여기에서 싸움 원리는 어긋나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파울리 베타 원리 우리 알잖아. 한 칸에 2개씩 근데 우리 화살표 방향 반대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얘네는 아닐 거다라는 거 생각 들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질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산소가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너는 너무나 잘 그렸잖아. 그치? 여기 싸움 원리 어긋나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라는 게 탁탁탁 보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너네가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보면 안 됐었다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5번 가볼게요.
자, 5번 보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평형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서의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항상 잘 읽었어야 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가보면 여기서 부피가 다른 지금 밀폐된 진공용기 하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었대. 그랬을 때 용기 속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는 T2일 때 여기서가 평형, 나에서는 T3일 때 여기서가 평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내려가 볼게. T1일 때 가에서는 얘가 얘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죠.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틀린 선지고. 자, 니은 T2일 때 증발분의 응축은 가와 나를 비교를 하래. 가는 평형이에요. 당연히 1이고 나는 지금 평형 전의 상황이거든. 그럼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너는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선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 실수하면 안 되고. 자, 디귿 T3일 때 얘 지금 액체분의 기체의 양이 지금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를 하래. 근데 여기 중요한 거. 같은 질량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서 T3일 때 얘네 둘에 대한 거 비교할 수 있죠. 얘 지금 얘의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밑에 거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요 밑에 거를 비교를 했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너의 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가에서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라고요. 그럼 같은 질량이었기 때문에 양이 지금 일정이기 때문에 너에 대한 양은 요렇게 됐었겠지. 그치? 그럼 작은 거보다 큰 거인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나가 더 컸어야 되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틀린 선제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수 표현들 우리가 정말 많이 봤었고 여기서 이런 양에 대한 거, 질량에 대한 거 다 했었던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6번 가볼게요. 자, 6번 가보면 원소 XZ로 구성된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다중결합과 단일결합에 대한 구분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다면 너네가 스스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려가서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가볼게.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옥텟 만족하고 전기음성도 탄소가 수소보다 크다. 우리가 이미 이거는 외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알려줬어요.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가와 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너네가 생각했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이런 형태 생각할 수 있는 거 CO2랑 우리가 H2O 우리가 딱 써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럼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산소죠?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거야? 너가 지금 산소가 될 거고 너가 수소가 될 거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너가 탄소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면서 너가 산소구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겠지. 자연스럽게 이런 애들도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려가 볼게.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너는 뭐예요? 극성 분자죠. 가운데 겨승이는 지금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니은 나에서는 지금 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다른 놈과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이야기. 디귿 가볼게요. 가와 나에서 Y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환이 띠냐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Y는 누구예요? Y는 산소고 산소는 전기음성도 2등이잖아. 그럼 당연히 수소보다도 이겼고 탄소보다도 이겼을 거니까 당연히 음전환을 띄어야겠지. 전기음성도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어. 그치?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애들이 나왔을 때 너네가 어떤 분자식이 될 수 있는지를 팍팍팍 생각했어야 되는 거고요. 7번 가볼게요. 자, 7번 보면 여기서 너네가 원소 XZ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가 각각 11번부터 20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륨부터 칼슘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얘에 대한 게 각각 지금 네온 아니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고 있대.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읽었어야 되는 거고요. 내려가 보니까 구성 이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런 표현에 대한 건 연습을 했었죠.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에 대한 거 우리가 이미 플래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출에서부터 다 한 번씩 우리가 찝고 온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지금 화학식이 XZ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3이 됐다라는 건 Y2Z가 됐거나 YZ2의 형태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야. 그럼 B랑 C가 지금 2대 1이거나 1대 2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야? 너는 지금 A랑 C랑 같았어야 해요. 그래야 XZ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걔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씩 가볼게요. 자, 가보면 일단 이온의 전자수 비는 5대 5대 9에
근데 얘네가 어떤 전자 배치? 네온 또는 아르곤이라고. 그럼 뭘 알려준 거냐면 너는 10, 너는 10, 너는 18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고 내려가 보니까 B가 A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에 대한 거, B와 C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 어떤 것인지를. 근데 여기서 보면 A랑 C랑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고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내가 아까 1대2 아니면 2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2대1이 되어야 하는 거고 2고 여기가 1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형태가 됐었어야 돼? YZ2의 형태가 됐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누군지를 우리가 매치를 얘를 바탕으로 해볼 텐데요. 얘를 바탕으로 지금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신할 수 있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떤 상황이야? 너가 지금 2라는 거 알고 너가 1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너는 NA 플러스가 될 거고 너는 지금 18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CL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거고요. 너는 그러면 MG 플러스가 될 거고 너는 CL 마이너스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내려가 볼게. XZ는 모두 3주기이냐? 모두 3주기가 맞는 이야기고요. 자, C가 지금 B보다 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까 고쳐줬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을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가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서 XZ의 상황이고요. 그럼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8이 맞는 선재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3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작에 구해놨던 포인트들이 연결이 지어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 거다. 그치? 이런 것들 실수만 안 했으면 너네가 니은 같은 선지에서 순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8번 봅시다. 자, 8번 가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분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분자식이 막 나와 있는데 이런 분자식들 조합 있잖아 얘들아. 너네 구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소가 들어간 분자식들에 대한 것도 싹 다 연습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원자 분자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구평에서도 똑같은 이원자 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원자 분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6평, 9평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분석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가볼게. 수소, 탄소, 산소에 대한 것들이고요.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서 가보면 일단 여기서 이원자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A가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냐? H2O2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 이 형태를 만족하는 건 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얘는? 지금 O2가 되겠다. 그래야 여기에서 얘가 2가 되고 너가 4가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형태를 맞추게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얘가 지금 O2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얘네에 대한 것들 Y랑 Z는 각각 지금 수소랑 탄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구성 원자수가 5개가 되어야 된대. 어떤 애가 생각나요? 얘는 CH4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얘가 생각이 나면서 너가 1이 되고 너가 4가 되면 되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너는 1이 되고 너는 2가 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까지 너네가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 있지. 그럼 여기에 각각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가 산소고 여기 지금 탄소고 여기 수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CH2O다라는 것도 바로 확신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맞춰볼게. 너는 지금 4가 되고요. 여기에서 비공유는 너만 갖고 있으니까 2가 되면서 2가 맞게 될 거고 기억에 대한 걸 구할 때 얘는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것만 얘는 그냥 4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내려가 볼게. 자, X는 수소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X는 아까 뭐였어요? 얘는 지금 산소였기 때문에 틀린 선재가 되는 거고요. 기억 4가 맞고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우리 이거 바로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다중결합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지 않고 선재로 갔어야 되는 거야.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보면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 너무나 익숙한 친구들이 나왔죠? 그래서 수소가 들어간 그런 분자식들까지 싹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지었을 수 있어야 한다.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 보면요. 우리 2단원 파트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그치만 우리가 자주 연습했던 부분들이야. 세이 플래시 포인트를 선물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너네가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애들이 싹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들이 익숙했다면 바로바로 연결이 지을 수 있었다고요. 실수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씩 가볼게. 지금 2, 3주기 15, 17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인, 황, 염까지 이렇게 6개가 후보가 될 거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각 원자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은 3인 오비탈과 여기에 일단 얘 하나
그 다음에 n-l은 2인 오비탈수의 비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얘네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좀 써내려 가볼 텐데 여기에서 하나씩 가볼게. 일단 우리가 얘에 대한 거 n 플러스 l인 3인 거는 어떤 애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p와 3s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n-l은 2인 오비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굴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선 지금 우리가 2s와 3p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바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연습을 해왔던 내용이라고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쌍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쵸? 그럼 그런 애들을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우리 얘에 대한 거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그럼 얘에 대한 거. 2p 오비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2p 오비탈에 2개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써주면 되는 건데요. 넌 일단 없을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 2개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를 생각해보면 2p 당연히 꽉 차 있고요. 3s까지 꽉 차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다 똑같이 4가 될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 노란색으로 써볼 텐데요. 이번엔 2s와 3p 오비탈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2s 오비탈은 당연히 꽉 차 있을 거고요. 그치? 3p까지는 가지도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111이 될 거라고요. 2s에만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2s에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3p에도 이제 채워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근데 넌 아직 3p에는 못 채운다고. 왜? 너는 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홀전자만 띡띡띡 들어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면 얘는 2s에만 있기 때문에 1인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들어가니까 1, 2, 3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틱틱틱 써줄 수 있었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상 Z죠. 4대1이라는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거고 4대1이라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요. 너는 지금 인이다라는 걸 바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봐왔던 그런 포인트예요. 내가 원자과 전자에 대한 걸 너네한테 강조를 했었어. 그리고 선물까지 줬었는데요. 이유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것도 연계 교재부터 시작해서 원자과 전자에 대한 걸 강조를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올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지금 주양자 수는 Y와 Z가 다르대. 무슨 뜻이야? 주기가 다릅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Z가 지금 3주기였기 때문에 얘가 지금 3이면 너는 그러면 2주기에 있는 2주기애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대1의 비율이 나와 있는 2주기의 애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너가 뭐야? 플로린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자, X에 대한 걸 가볼게. 얘는 지금 1대1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1대1은 여기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산소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내려가 볼게. Y는 지금 플로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X의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얘는 몇 개야? Z는 지금 6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외운 거를 바로바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X는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2배의 관계가 맞게 되겠죠. 어디까지 지금 다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돼. 너는 지금 3S까지만이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고 넌 어디까지야? 2P의 1개까지이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내려가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L은 0인 오비탈 수, B는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L은 0인 오비탈. 이거 뭐 뜻하는 거야? S 오비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Y와 Z가 몇 주기인지를 생각했으면 되는 거고 너는 2주기, 너는 3주기이기 때문에 2대 3이 되어야 하니까 틀린 선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니은이만 맞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너네가 빨리 써내려갔다면 막힘없이 띡띡띡 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시간을 투자를 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번 가볼게요. 자, 10번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가보면 WZ로 구성된 분자, 지금 가다에 대한 자료이고요.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그 다음에 가다의 분자랑 구성 원자 수는 각각 3이다라는 포인트가 주어졌으니까 중요한 포인트 체크해 놓으시고 옥텟 만족하고요. 기억과 니은은 직선형과 구분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연결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서 CNOF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잖아. CO2, OF도 생각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세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거 뭐야?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 FCN과 NOF를 생각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걸 매칭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가보면 얘들아 얘가 만약에 CO2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CO2죠. 그럼 W와 X는 CO 가 되는데 WX가 CO가 또 들어갔어요. 세 종류 중에 CO가 들어가 있는 건 없다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건. 그러니까 너가 아니었고 얘가 OF2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지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연결이 지으면서 어디랑 연결 지어요? 중심 먼저 산소니까 너가 산소, 너가 플로린이다 연결 지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 모형까지 우리가 지금 연결될 수 있죠. 얘가 구분형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구분형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NOF가 들어갔어야 하는 거고 NOF.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머지 지금 Y에 해당하는 게 질소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너는 직선형이 되면서 얘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너가 지금 FCN이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XYZ 중에 새로 나온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너가 지금 탄소가 되겠다라는 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WXYZ에 대한 것도 다 하나씩 연결이 지었네. 그럼 내려가 볼게. 결합각은 지금 다가가보다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 직선형이니까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직선형, 구분형에 대한 것들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무극성 문자 몇 가지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얘네 다 어때요? 다 극성 문자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X3Y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X는 지금 누구였냐면 얘가 지금 플로리 됐고요. 그럼 여기서 Y에 해당하는 건 지금 질소니까 NF3에 대한 걸 묻고 있고 NF3는 뭐가 된다? 얘는 삼각불형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기억만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자식에 대한 걸 먼저 예상하고 써내려갈 수 있었어야 돼. 그래야 너네가 한 번에 쫙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게 중요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11번 가봅시다. 자, 11번을 가보면 얘들아, 우리 구평에서도 농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출제가 됐잖아. 그치? 구평에 나왔던 농도의 쉬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은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그 계산이 좀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봤으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가보면 자 그림은 티도시에서 0.1몰 농도 A 20ml에 X몰 농도 A 20ml와 Y몰 농도 20ml 순서대로 넣을 때 A의 부피에 따른 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됐었던 게 내가 항상 얘가 어떤 부피인지를 보라고 했거든? 첨가한 부피의 양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그냥 부피인지를 보라고 했었는데 여기선 얘 그냥 부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따로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얘의 전체 부피를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보니까 0.1몰 농도 20몰에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다 X몰 농도짜리 첨가, 거기다 Y몰 농도짜리까지 연결해서 첨가를 한 거야. 그럼 20ml씩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X몰 농도, 여기까지 Y몰 농도를 넣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고 있는 걸 보니까 얘들아, 이런 그래프를 주었을 때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기 준 점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걔네들을 좀 볼 텐데요. 여기 준 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그럼 일단 보면 우리가 X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보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 너도 X를 넣은 지점, 너도 X를 넣은 지점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1번과 지금 2번을 비교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몰농도에 대한 게 지금 4대 5다라고 주어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부피에 대한 건 지금 3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수가 3대 5였다라는 걸로 바로 연결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양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완전 있지. 이유는 얘는 지금 혼합의 형태야. 혼합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용질에 대한 거 냅다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에서 우리가 용질의 양을 합해버리면 0.1몰 농도 20ml, X몰 농도 20ml, 몰 농도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단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여기에다가 2 더하기 지금 10X가 될 거고요. 이 지점은 여기서 10ml까지만 넣은 지점이니까 10X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2 더하기 20X가 될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X가 0.4가 나온다라는 걸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도 구해야 하는 형태이거든? 그럼 걔로 이제 연결을 해볼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2와 3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래야 여기에서 그대로 Y만 넣으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2랑 지금 3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몰농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몰농도가 5대 4인 지점이에요. 근데 부피는 어떤 상황이야? 여기에서 지금 얘가 4대 6인 지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수가 몇 대 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5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얘를 가지고도 식을 바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이유는 우리가 X에 대한 걸 구했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여기에다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지금 10이 나오게 되죠. 그치?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얘가 10이고 얘가 1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연결이 지을 수 있는데요. 이 12에 해당하는 걸로 가볼게.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2 지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10이라는 부분에서 얼만큼만 더 넣은 거야?
얘 지금 Y번호도 20mm만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20Y다라는 식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Y가 얼마면 되는 거야? Y가 0.1이면 되겠네 라는 걸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온다? 0.5가 되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연결이 지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보이죠? 얘들아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내가 순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어진 점들을 이용하라는 뜻이야. 점을 준 데는 이용을 하라는 뜻이겠지. 그치?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연결이 지을 수 있는지 농도니까 농도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연결이 지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을 가보면 얘도 문제를 좀 잘 읽었어야 되는데 다음은 지금 18쪽을 제외한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래. 그럼 여기서는 후보를 너무나 명확하게 줬어. 일단 18쪽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애들을 딱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이다. 이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이것들은 우리가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너네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었어요. 내가 이것도 선물에 넣어놨었다고. 그럼 너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했다면 얘 써내려가는데 어렵지가 않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 대한 거 원자가 전화수랑 기억에 대한 차이값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좀 써볼게요. 그럼 일단 기억에 대한 걸 좀 써볼게. 자, 기억을 써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l가 가장 큰 오비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2주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ES가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얘가 지금 n 플러스 l 값이 2이기 때문에 얘가 될 거야. 근데 EP가 등장하자마자 얘는 뭐예요? n 플러스 l 값이 3이라고.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는 EP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를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면 얘는 지금 ES에 채워지는 순간 ES에 들어가는 애들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EP가 들어와요. 그럼 다시 초기화가 돼서 EP에 들어가 있는 전자만 써주면 된다고. 근데 우린 5까지죠. 이유는 18쪽을 제외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이 지었어야 되는 거 가볼게. 원자가 전화수와 얘의 차이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화수도 빨리 써내려 가줘야겠죠. 원자가 전화수 빨리 써주면 너는 그냥 1, 2, 3, 4, 5, 6, 7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얘네 차이값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너네 둘은 0, 0이 될 거고요. 너네는 다 2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 X, Y, Z를 합한 게 6이어야 된대. 세 개를 합해서 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개를 더하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X, Y, Z는 너넨 될 수 없고 이 중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또 했냐. 홀전자 수는 X, Y, Z 순으로 작아진대. 그럼 홀전자 수를 잠깐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1, 2, 3, 2,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 너 3, 2, 1이구나 라고 대놓고 알려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있네. 너가 확정이 되는구나. 얘가 누군데? 홀전자 수 지금 3개인 질소가 되겠구나 라는 거 바로 갈 수 있고요. 너가 질소였다 연결을 지으면서 나머지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3이 될 거고 그럼 너는 2가 될 거다 연결 지을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얘를 연결 지는 순간 어디가 나와요? 아, 여기서 지금 Y의 정체는 홀전자 수가 2이면서 기억에 대한 것도 이어야 돼. 그럼 지금 홀전자 수가 2인 거 둘 중에 여기서 기억이 2인 거 너가 되겠네 라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뭐가 되는 거야? 탄소가 되겠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 이번에 Z에 대한 걸 가야 되는데요. Z에 대한 건 여기 또 힌트가 있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Z보다 지금 크대요. 그럼 탄소가 지금 얘보다 커야 하는 상황인데 홀전자 수는 Z가 1짜리거든? 홀전자 수 1짜리인 거 둘 중에요. 탄소보다 지금 오비탈 수가 작으려면 너밖에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너가 뭐가 되는 거야? 붕소가 되겠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고요. 그럼 너의 기억은 1이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우리가 내려가 볼게요. 자, X는 탄소이냐? X는 탄소가 아니라 질소고요. A 더하기 B에 대한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둘의 합은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5가 아니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비교를 하래. 누구냐면 탄소랑 붕소를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둘 다 지금 1s, 2s 다 차 있잖아. 그럼 쟤는 동일하겠네. 그럼 우리는 위에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너 2개, 너 1개이기 때문에 2대1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우리가 디귿으로 2번만 맞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썼어야 돼. 그치? 빨리 써내려갔다면 너네가 바로 풀어낼 수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올랐어. 그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빨리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자주 연습했던 거라 보였다면 바로 써내려갈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자료들과 연결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하나하나가 중요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쌤도 모의고사랑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고요.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너네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 거냐면 원자 A, E에 대한 자료이고요. 각각 질산풀 남아 단골 손님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그런 구분 기준에 대한 분수값이 나오잖아. 그럼 너네는 이런 것들을 끊어서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 자,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원자와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1을 기준으로 얘는 크고 너네는 작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둘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둘을 나눠서 A가 만약에 금속이라면 B, C는 비금속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닌 것부터 한번 가볼게. 모순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에 대한 게 금속인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금속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얘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 그럼 나트륨이 지금 1등일 거고 그치? 급격한 증가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외가 있네요.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꼴등이다. 이런 순서가 될 거다라는 걸 너네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것만 생각해봐도 얘네가 지금 금속 쪽이었다면 얘네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됐었을 텐데 그럼 여기 BC가 지금 어디도 있어? 여기도 지금 붙어 있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트륨은 1등, 마그네슘은 꼴등인데 얘네가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뒤에 누군가가 더 작아야 되는데 마그네슘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점을 너네가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아 그럼 여기가 금속 쪽이 아니라 얘네가 비금속 쪽이고 얘네가 금속 쪽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너네가 바로 딱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1보다 큰 게 바로 금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수값 자체가 얘가 원자 반지름, 너가 이온 반지름이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가 지금 이온 반지름이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는 나트륨 아니면 마그네슘이었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랑 또 우리가 어떤 걸 지을 수가 있게 되냐면 우리가 이온 반지름을 생각해봐도 여기서 나오잖아. 이온 반지름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너네가 알고 있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에 대한 게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됐을 때 얘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가 나트륨이고 너가 마그네슘인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거 확정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와 D를 확정했기 때문에 A와 D를 제외한 B, C, E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제외한 너네 순서 그대로가 B, C, E가 되겠구나 라는 거 연결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순서대로 산소, 플루오린, 질소다라는 걸 연결 지을 수 있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요. E는 지금 질소냐 완전 맞는 이야기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C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너가 플루오린이고 너가 산소가 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전하는 원자보다 크면 크다라는 거 기억했다면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다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게 딱 보인다면 너네가 딱 연결을 딱 끊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우리는 14번 가볼게요. 자, 14번에 대한 것도 이것도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유형이죠. 그치? 6평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네가 미지수가 많이 나와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을 이미 했었다고. 거기다가 이거 문제 풀면서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외운 걸로 바로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그런 동의 원소들, 빈출에 대한 것들을 너네가 외웠어야 이런 것들이 지름길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여기에서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자연계에서 동위 원소는 얘네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려가 보니까 평균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주고 있고 중성자수, 존재 비율, 원자량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어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 8A-B와 8A 플러스 B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 원자량이 8A-0.4B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네 둘이 차이는 지금 0.6B만큼 나고요. 너는 지금 1.4B만큼 나잖아. 즉 3대 7 내분점이었다는 뜻이야. 그럼 존재 비율은 거꾸로 가야 되니까 얘가 70% 너가 30%였다라는 거 갈 수 있죠. 그럼 X가 70이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나와? 너가 50이네 라는 게 나와요. 그럼 사실상 여기까지 보고 50, 내가 생각나는 거?
80짜리 생각나지 않아? 79짜리랑 81짜리 1대1로 80이었다라는 거 생각나죠? 그럼 브로민 같은 것들이 바로 생각이 났다면 그걸로 딱 지름길로 가서 풀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70, 30 이런 거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63.6 생각났으면 그걸로 문제 풀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들을 외웠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다 한번 가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얘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딱 설정을 했고 너가 지금 50%였기 때문에 50%, 50%로 1대1 내분점이다라는 거 알았죠? 그럼 1대1 내분점이 됐을 때 얘가 지금 10A가 되어야 된대. 그럼 여기서 비슷한 거 여기 10A 더하기 B짜리가 있죠. 얘와 얘 지금 1대1 내분점이 너가 됐어야 하기 때문에 너에 대한 게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10A 마이너스 B였으면 됐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지금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얼마예요? 얘가 A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8B다라는 게 나와요.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것들로 해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구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얘에 대한 것들 보이죠? 얘네가 2 차이가 난대. 중성자수가 2 차이가 나면 모두 차이가 나요? 질량수도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네 둘의 차이 자체가 질량수 원자랑 똑같으니까 지금 얘네 둘의 차이 자체가 어땠다는 뜻이야? 2가 차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이 지금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인 2B가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2면 된다. 결국에 B가 얼마였어? 얘가 1이고 A에 대한 게 얼마다? 8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했어. XY2 1몰에 들어있는 지금 중성자의 양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얘네에 대한 거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니까 평균 원자량에 대한 거 딱 생각해주면서 애들에 대한 걸 구해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바꿔줬어야겠네. 그럼 우리가 얘네에 대한 것들을 대입을 하면 얘네 원자번호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입하면 얘는 지금 29짜리가 나오게 되고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 63.6이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줬어야 된다고. 이게 존재비율이 고려된 값이잖아.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보면 얘 지금 대입해보면 얘가 지금 35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80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XY2의 형태니까 얘만 조심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준 거를 지금 해주면 X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중성자의 양이 될 거고요.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지금 34.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45가 지금 얼마면 돼? Y2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얘에 90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24.6이 답이 된다라는 걸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 다시 돌아왔어. 그런 상태였다면 여기서 외운 것들만 있었다면 툭툭툭 풀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워야 된다.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이거 보고 있다면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워야 중요하게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적정 문제가 나왔는데 적정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출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 그럼 우리가 이미 잘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들만 쭉 연결을 했으면 됐었던 그런 문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가볼게요. 얘 분자량 60이다. 밀도 D다라고 나왔고 내가 적정은 항상 결과 끝까지 이렇게 쫙 한번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적정 결과로부터 구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얘의 질량이 Wg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100g의 Wg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퍼센트 농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밀도 있고 분자량도 있어야 우리가 변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뭐야? W%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W%였다라는 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몰농도로 변환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N분의 10AD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60분의 10AD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얘의 몰농도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6분의 1 WD가 바로 얘의 몰농도였다라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 보니까 몰농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 얘 식초 10ml에다가 물을 넣어 수용액 50ml를 만들었대.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5분의 1배의 농도가 됐겠다. 왜? 부피가 5배가 됐으니까. 그치? 물만 넣어 유형이었기 때문에 일단 농도는 6분의 1 WD에다가 어떻게 된 거야? 5분의 1만큼이 된 게 바로 여기에서의 농도가 됐을 거다. 근데 그런 애를 얼만큼 썼대? 얘를 25mm만큼을 썼대요. 그럼 얘를 25mm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해준 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됐겠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얘랑 X몰 농도 HC에 20ml 혼합을 했대. 혼합 유형 우리 이런 것도 이미 쌤이 이런 것도 문제에서 냈었잖아. 그치? 우리 엔제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저기 안에 있는 용질도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게 여기 혼합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될 텐데 여기다 물을 넣어 100ml를 만들었대.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20ml만 취해서 가지고 온 거야. 취하여 5분의 1배로 취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 자체도 5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5분의 1배를 한 게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0.1몰 농도 NaOH 15ml 안에 들어있는 양과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0.1 곱하기 15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얼만큼이 되냐면 얘가 지금 2분의 3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치? 10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계산만 잘해주면 됐었다라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5만큼이 남기 때문에 6분의 5WD에다가 여기에다가 20X를 더한 거에 5분의 1만큼을 해준 게 얼마가 된다? 이게 지금 2분의 3이 된다라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얘 이렇게 날라가고요. 여기서 얘는 지금 4x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x가 되는데요. 4x를 이제 남기고 옮겨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6으로 우리가 통분할게. 9에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WD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x는 결국에 24분의 9 빼기 WD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8분의 3에 마이너스 24분의 WD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8분의 3 빼기 24분의 DW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 뭔가 이렇게 문제만 봤을 때는 미지수가 되게 많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서 너네가 겁은 먹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했던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거 계산만 실수하지 않고 끌어냈다면 문제 자체는 너네가 수월하게 풀어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쵸? 적정에 대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중화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16번 가볼게요. 우리 3페이지의 마지막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총평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얘네가 HCl인지 H2O인지 NaOH인지를 우리가 맞춰주는 게 일단 스타트 지점이 포인트였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냈어야 하는 거고 일단 가나다의 상황을 가볼게. 지금 얘네는 산, 중, 염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주어진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명확하게 준 포인트를 봤더니 지금 여기서 pH와 pOH의 이런 차이값이 절대값이 10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얘네의 숫자 조합은 2와 12의 조합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건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뭔가 양에 대한 걸 우리한테 물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에서 양에 대한 걸 너네한테 주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잘 써먹는 게 중요했겠죠. 나 10ml에다가 가 Vml를 넣어 만든 수용액의 pOH는 나의 pOH보다 1만큼 작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이 문제를 보고 약간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기출 분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보는 그런 스킬들을 너네가 좀 생각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본 희석에 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네가 해볼 수 있었다고. 그게 생각이 안 났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자주 봤던 그런 유형들이 생각이 났다면 그걸 먼저 도입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풀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너네가 희석에 대한 유형인가? 그럼 여기서 희석에서 pOH가 지금 1만큼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 이유는 얘가 지금 2와 12의 이런 조합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중성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했어야 되는 포인트는 얘가 지금 HCl이거나 얘가 NaOH이거나 이런 형태를 생각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너가 HCl, NaOH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닌 것부터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너가 NaOH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에다가 가를 넣어 만든 거거든? 그럼 얘가 NaOH가 되는 순간 너는 지금 H2O가 되거나 얘가 지금 HCl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pOH는 1만큼 작아졌대. 그 얘기는 어떤 뜻이야? 더 진한 염기가 됐다라는 거죠. 1만큼 작아졌으니까 pOH가. 그럼 봐봐. 염기에다가 중구성 물을 넣었을 때 흐려질 거고 염기에다가 산을 넣었는데 더 진한 염기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 포인트가 생각났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걔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서 얘는 HCl이었구나 라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포인트를 이용을 해볼게. 여기서 가와 다에 대한 양이 지금 주어졌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와 다에 대한 걸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여기에서 얘네에 대한 거, 얘는 지금 OH-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양에 대한 거 1대5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피에 대한 거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 주어진 것들은 이용을 해야 돼 얘들아. 가와 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양, 몰농도, 부피 셋 중에 2개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부피가 2대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얘가 의미하는 거 뭐다? 몰농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몰농도를 이끌어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분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1대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OH-의 몰농도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얘가 지금 HCl로 우리가 확정이 났잖아. 그럼
그럼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건 염기와 물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얘가 지금 어때? 이쪽이 더 염기의 농도가 더 진하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둘 중에 얘가 당연히 NaOH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얘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순간 나머지 애들도 탁탁탁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여기서 가보면 나에 대한 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얘는 HCl이었기 때문에 너가 2가 되고 너가 12가 되는 이런 조합이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가보면 나 10ml에다가 가 Vml를 넣어. 결국 물을 넣어서 만든 수용액의 pOH는 나의 pOH보다 1만큼 작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OH가 1만큼 작아졌다라는 건 pH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1만큼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봤던 그런 희석에 대한 유형이 자료로서 들어가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얘가 1만큼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pH가 1만큼 커졌다. 결국에 농도는 얼만큼 된 거예요? 10분의 1만큼이 된 거야. 그럼 물에 넣어서 얼만큼이 돼야 돼? 부피가 10배가 되어야지 역수관계인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물만 넣어 유형에서의 포인트였잖아.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부피가 10배가 돼야 돼. 그럼 너 10ml에서 10배가 되려면 얼만큼 넣어줘야 돼요? 90ml를 넣어서 100ml가 되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 물은 90ml를 넣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포인트에 대한 걸로 우리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얘는 물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지. 그치? 7이라는 숫자가 중심이 됐었으니까. 그럼 얘 10배가 됐으니까 넌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서 결국에 얘 pOH가 얼만큼이 되는 거예요? 6이 되고 pH는 8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었던 거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 나는 HCl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나는 HCl이 맞고요. 자, 다의 pH분의 가의 pH를 묻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물이었기 때문에 7이 맞을 거고 다의 pH 8이 맞게 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선제가 되겠네요. V는 어떻다? 90이어야 되기 때문에 넌 틀린 선제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3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이 나왔을 때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이 지금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희석 유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너네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포인트를 너네가 알아채고 빨리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7번 한번 봅시다. 자, 17번을 보면 얘들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약간 반가운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왜냐? 6평에서 굉장히 유사했으니까. 아예 문제 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평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풀어냈던 그런 요소들과 풀어내는 것도 비슷한가? 비슷해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었을 텐데 개수 자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약간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포인트가 중요했던 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그걸 한번 가볼게. 자, 여기에서 지금 X와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구해볼게. 너는 지금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 너는 지금 비밀이고, 여기서도 비밀이고, 너는 그럼 플러스 7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YN 플러스 X몰과 충분한 양의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가의 수용에다가 XO2 0.3몰을 넣어 반응 완결시켰고 0.3몰, 그 다음에 똑같이 0.3몰을 또 넣어서 반응 완결을 시켰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 결과를. 나와 다 과정에서 반응한 XO2는 XN 플러스가 되었고요. 반응한 YN 플러스는 YO4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다. 여기서 아예 힌트를 줬죠. 얘는 산화가 되었대.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를 가볼게. 얘는 지금 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M은 어때야 돼? 7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환원이 되었겠지. 그럼 N은 어때야 돼? N은 4보다 작아야 얘가 환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포인트들까지 우리가 알았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나 과정 후 수액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수의 비가 XN 플러스랑 YN 플러스가 15대 4였대. 그럼 봐봐. 여기에서 XO2를 넣어서 얘가 지금 XN 플러스가 된 건데 YN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넣어준 XO2가 다 XN 플러스가 됐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 이 15에 해당하는 게 얼마면 된다는 거야? 얘가 0.3이면 된다는 뜻이고 얘가 10분의 3몰이면 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여기 4에 해당하는 게 얼마면 돼? 얘는 지금 50분의 4몰이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N 플러스가 이만큼이 남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과정 후 남아있는 XO2의 양은 0.1몰이래. 그럼 그 얘기는 이번엔 XO2가 남았어.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O2를 한번 가볼게.
XO2는 얼만큼 있었냐면 0.3몰을 넣어줬는데 0.1몰이 남았대. 그럼 얘는 0.2몰이 반응을 한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얘가 남았다는 뜻은 YN 플러스도 어떻게 됐을까? 이번엔 제가 다 반응했겠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아까 남아있었던 50분의 4몰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싹 다 반응을 한 거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얘에 대한 걸 뭘 알 수 있냐면 얘랑 YN 플러스 얘네에 대한 반응 비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50분의 4몰. 이게 바로 얘네의 반응 비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몇 대 몇이야? 이게 5대 2가 되고 이게 결국 뭐예요? 개수에 대한 비율이겠다라는 걸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로 인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개수에 대한 걸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앞에 가서 우리가 개수에 대한 것들을 가볼게. 그럼 여기서 얘가 5였고 너가 2였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갈 수 있죠. 그럼 너도 5고 너는 2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어? 이제 증감을 맞추는 걸로 우리가 원래 열심히 하던 그 산화수를 이용한 개수 맞추기 그런 기본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와 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이 변화하는지 모르지만 얘는 원자수는 2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너도 얼만큼이 변화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원자수가 5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네가 5대 2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있잖아. 얘는 지금 n이 4보다 지금 작아야 되고요. m은 7보다 작아야 돼. 왜? 얘네가 산화환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대 5가 되면서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봤더니 너는 이만큼 감소해서 2가 되는 그런 경우 여기서 얘는 지금 5만큼 증가해서 7이 되는 이런 경우를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얘가 4가 되면 0이 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가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냐 여기서 얘는 지금 얼마야? 2 감소했으니까 n은 얼마가 된다? n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n은 2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지금 증가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5가 증가해서 7이 돼? 그럼 m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2였겠다라는 걸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어쨌든 선지를 보니까 우리가 A와 D에 대한 것도 구해야 하니까요. 나머지도 구해보면 우리는 항상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전화에 대한 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하라고 했었고 그럼 전화를 한번 봐보면 저기에서 4에다가 플러스 C를 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결국에 C가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것도 연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4가 되면 너는 2가 되면 되겠네 라는 것도 연결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가볼게.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에 대한 것도 구해야 되는데요. x에 대한 걸 한번 구해보자고. 근데 x에 대한 걸 구하는 건 얘들아 너네가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지금 뭐에 대한 걸 이야기하냐면 yn 플러스가 초창기에 몇 몰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걸 보면 XO2는 결국에 0.6몰을 총 넣어줬는데 0.1몰이 남게 됐거든? 그럼 XO2는 얼만큼 반응한 거야? 얘는 지금 0.5만큼이 반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5대 2의 개수비니까 얘는 얼만큼 반응해야 돼? 0.2만큼이 반응을 해야 돼. 근데 결국에 yn 플러스는 어떻게 됐어? 싹 다 반응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뭐야? 아, 처음에 x 자체가 얼마였다? 얘 자체가 그냥 0.2몰로 스타트가 된 거구나. 왜? 얘는 0.5몰 반응을 했으니까. 근데 5대 2니까 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씩 가볼게. 자, 가보면 기억. 나에서 XO2는 산화제로 작용을 하냐? XO2는 어떻게 됐어? 얘는 환원이 됐기 때문에 산화제 맞고 X는 0.2가 맞게 되는 거고요. N이 지금 아까 2였고요. 여기서 D에 해당하는 게 2였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게 5였기 때문에 얘는 5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기억니은 지기식이 다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괜찮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얘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산화수로 개수를 구하는 입장에서 가보면 얘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증가를 맞추는 게 중요했고 근데 그 증가를 맞추기 위해선 산화수 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얘네 원자수가 얼마나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자수가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얘네에 대한 개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개수에 대한 정보를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양적인 관계를 가지고 따질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그런 양적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너네가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양적관계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린더 유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선 전체적인 그 변화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한 번씩 가볼게. 자, A 더하기 B가 CC가 되는 이런 반응이 되는 거고요. 여기 A에다가 6Wg을 넣었고 나는 가에다가 지금 B를 넣었고요. 또 B를 넣었어. 그리고 반응 완결시켰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비가 나대다가 2대 3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이거 완전히 중라인에 대한 정보 주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가 지금 2대 3이란 뜻이야. 왜? 생성물의 양이 2대 3이니까. 그럼 결국엔 이렇게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 몇 대 몇이다? 얘네의 반응 비가, 중라인 비가 2대 1이었다라는 것도 알려주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뜻이야. 요 포인트를 너네가 잡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 아, 결국에 반응이 이후에 또 한 거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비를 또 넣고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반응물에 대한 것도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얘가 다 반응했겠네라는 거 알 수 있지. 얘가 다 반응했어야 여기에 비를 또 넣고 또 반응했을 거 아니야. 이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겠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연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서 지금 2대 1로 중라인 B가 완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Wg이 반응했다라는 건 너는 그거의 반인 0.5Wg만큼 반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걸로 연결 줄 수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전체를 봤을 때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얘를 2대 1로서 나눠줘야 하는 건데 얘가 A가 어떻게 돼? 결국에 6W가 싹 다 반응을 하겠네. 왜? 여기선 B가 지금 남게 될 거니까. B가 얼만큼 남아요? B가 2.5W만큼 남게 되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는 A가 싹 다 반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2대 1로서 반응을 지금 시키려면 여기까지 4W, 여기까지 2W가 반응하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A는 2Wg만큼이 남아있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C가 몇 g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너는 얼만큼 반응했어? 4Wg만큼 반응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비는 4대 1 대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다라는 걸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C는 얼마였어? C는 여기서 5Wg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얘를 연결을 뭐랑 지을 수 있을까? 몰수랑도 지을 수 있겠지. 왜? 여기에서 얘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얘가 몇 몰이었대? 얘가 지금 3몰이었대. 6Wg에 해당하는 게 3몰이야. 그럼 너 몇 몰인지 알아볼라? 완전 알죠? 얘가 몇 몰이었다는 뜻이야? 얘 3분의 1이니까 너가 1몰이 되어야 하는데 합쳐서 3몰이어야 된대. 그치? 부피랑 몰수 어차피 비례하니까. 그럼 여기서 얘 뭐야? 너 2몰이었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야? 얘를 본 순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지.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는 몰수비이다라는 걸 연결 지었다면 C가 여기서 2몰이었다면 여기서 C가 몇 몰이어야 돼? 얘는 3몰이었어야겠지라는 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합해서 뭐래? 5.5래. 그럼 너 뭐야? 2.5몰이어야겠네? 라는 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가도 어떤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우리가 얘네에 대한 개수비 알 수 있어 없어? 완전 있죠. 왜? 여기서 얘가 2.5몰이다라는 게 보였다면 여기서 얘는 얼마였어? 너는 그러면 1몰이었다라는 거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너는 지금 3몰이었는데 얘가 1몰 남았어. 그럼 너 2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하고 넌 2몰 생성됐어. 2대 1대 2야 라는 것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너네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어도 되냐면 여기선 보이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봐봐. 여기선 B를 첨가하는 형태야. B를 첨가를 했는데 얘가 싹 다 반응을 했어. 근데 반응 전후에 부피가 어때? 같아. 몰수가 같아. 왜? 기존에 있던 A와 여기 C가 어떠니까? 개수가 같으니까. 그 포인트를 잡았어도 되죠. 그래서 너네가 그 포인트를 잡고 A와 C가 같다라는 걸로 스타트를 했어도 됩니다. 그게 아니었어도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몰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다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수에 대한 거 2대 1대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량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게 되고 분자량은 지금 B와 C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N분의 W를 해주면 얘네가 2대 5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연결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구하는 것 자체는 마무리는 여기가 2가 되고 얘네가 결국 2대 5가 되니까 5분의 2를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여기에서 5분의 4. 답이 좀 잘렸는데 3번 5분의 4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린더는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너네가 변화를 볼 때 그냥 작게 요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중라인에 대한 힌트를 얻어내는 건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중라인을 알아야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량에 대한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잡았어야 되는 거고 너네가 이런 질량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생각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연결해 나가면서 너네가 메모를 했다면 보이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가보면요. 여기에서 X몰롱도 HX, 0.3몰롱도 HY, 0.6몰롱도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액성 모두 다르고 산중, 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명확하게 지금 아예 대놓고 준 게 두 놈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일가예요. 그럼 일가밖에 없다라는 것도 너네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처음에 뭐야 일가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산과 염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산과 염기를 좀 찢어볼게. 자, 이런 형태. 그래서 내가 일가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여기에 좀 자료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Na 플러스의 양분의 X 마이너스의 양 더하기 Y 마이너스의 양에 대한 상대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얘들아. 요 부분. 그럼 요것들을 한 번씩 가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표현을 해보면 얘가 0.6몰 농도라는 거 알고 있는데 부피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일단 채워볼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요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액성에 대한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얘들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액성에 따른 이온의 종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애들을 다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는 어쨌든 액성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서 얘네 이제 있는 음이온들을 써보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OH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볼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가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얘들아 일단 우리가 1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양반, 음반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얘네의 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중성일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없고 너도 없는 상황에 얘네만 있는 상황이잖아 중성인 경우에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Na 플러스의 양분에 X 마이너스 더하기 Y 마이너스의 양이 되어야 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는 그 분수값이 1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산성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에서 얘네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 분수값에 너는 포함되지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만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우린 양반 음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한 것과 얘네 둘을 합한 것의 양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수값의 이야기를 하는 건 Na 플러스의 양분은 얘네의 양이라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너네 둘을 합했을 때 위에랑 같았어야 되는데 H 플러스가 빠져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1보다 크게 되겠죠. 산성인 경우에는.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염기성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염기성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염기성일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양반, 음반이기 때문에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 같아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OH-까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OH-는 이 분수값을 따지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Na 플러스 분에 사실상 얘네까지 다 더했을 때가 Na 플러스의 양과 같은데 OH-를 그중에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수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왜? Na 플러스 양이 더 많을 거니까 얘네 둘을 합친 거보다. 그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하나가 있는 경우는 다를까? 아니야. 여기서 얘를 없앤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를 없애고 생각을 해봐도 너 없어도 얘네 둘이 그럼 같게 되겠네? 그럼 Na 플러스 분의 얘밖에 없기 때문에 Y-가 될 거고 중성일 땐 1이랑 같게 될 거고요. 산성일 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Y-Na 플러스 H 플러스가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 Na 플러스의 양과 Y-의 양을 비교할 때 H 플러스랑 Na 플러스의 양과 I-의 양이 같았어야 되는데 H 플러스를 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얘는 지금 Y-의 양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1보다 클 거다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염기성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Na 플러스 Y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도 양반 음반 때문에 Na 플러스의 양과 Y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양을 합한 게 어때야 돼? 얘네 둘의 양이 같다고. 근데 우리가 분수값에서는 Na 플러스분의 Y 마이너스를 물어보고 있게 되고 그럼 Na 플러스의 양이 더 많겠지. 왜? OH 마이너스 양은 고려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1보다 작아지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너네가 생각을 했다면 양반, 음반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다면 여기서 산중, 염에 대한 순서가 이 분수값에서 1등은 누가 되는 거냐면 너가 1등이 되고요. 너가 2등, 너가 3등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온의 종류를 써보라고 했던 거야. 액성에 따른.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이 분수값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순서대로 산중, 염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큰 얘가 산이 되고요. 너가 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염기성이 되겠지 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중성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중성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이용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막혔을 때 이 포인트를 안 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 결국에 중성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분수값이 1이 된다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얘가 1이 되는 순간 다 어떻게 돼야 돼? 얘네 상대값이니까 다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너는 지금 6분의 9가 될 거고 너는 6분의 4가 될 거니까 얘는 지금 2분의 3이 되면서 너는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 이런 값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볼게. 그럼 여기선 얘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x-랑 y-를 더했을 때 얘는 9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 여기선 얘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 2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값으로 바꿔보면 얘는 밑에가 3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4.5가 되어야지 얘가 2분의 3이라는 값을 만족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와 y-를 합해서 지금 4.5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선 얘가 없기 때문에 x-가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얘가 지금 4.5가 됐으면 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봐봐. 우리가 얘에 대한 것도 얘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둘 다 모르는 거 아닌가? 그치만 우리가 얘네에 대한 이 실제 몰롱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랑 좀 비교를 해서 써볼게. 그럼 얘를 이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게 되냐면 3분의 2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얘는 지금 1.8b가 바로 Na 플러스의 양이에요. 그럼 위에 가야 하는 건 얼마야? 1.2b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y 마이너스 양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는 0.4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 그럼 결국 0.4a랑 1.2b랑 어떠면 돼? 같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a가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얘가 3b다라는 이 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가 3b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3b, 여기를 3b라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3b라고 고치는 순간 또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질 수 있게 되겠죠. 3b일 때 4.5야? 그럼 2b일 땐 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합해서 구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면 돼? 6이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가는 순간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가 6이었어? 그럼 여기에서 1로 또 갈 수 있겠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6이었구나 라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분수값이 3분의 2가 됐어야 되겠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위에가 6이었다면 밑에가 얼마면 돼? 9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9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3b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겠네? 결국에 b가 얼마였어? b는 5였겠구나. 이게 밑에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포인트를 너네가 알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x와 y에 대한 것들을 구해낼 텐데요. 여기서 지금 b가 얼마였냐면 5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이 들어가 버리면 x가 얼마야? 얘가 0.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애초에 실제 몰롱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고, y에 대한 것도 실제 몰롱도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b가 5였기 때문에 6b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가 돼? 얘는 30이 될 거고, 이 안에 지금 모든 이온의 몰롱도를 가야 하는데 1가 1가면 그냥 뭐야? 큰 놈 곱하기 2다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큰 놈이 얘였기 때문에 얘는 30분의 18이 되겠다.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좀 해주면 x분의 y가 되니까요. y에 대한 것, 그 다음에 x가 0.3이었으니까 3분의 10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 2가 남게 되겠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얘들아, 이 액성을 찾는 게 중요했어. 근데 여기서 모두 지금 각각 다른 액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액성에 따른 그런 이온의 종류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너네가 이런 포인트들을 써봤다면 액성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결국에 1가에서 중요했던 건 양반 음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 음반이 어떻게 나왔어? 전하량 보존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야. 그럼 거기에서 존재하는 이온들을 딱 써본다면 이 분수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일 기준으로서 애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게 됐을 거고, 그거를 연결이 지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액성을 찾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포인트를 내가 요거 때문에 못 풀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예비고3 친구들은 요렇게 액성을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20번을 갈 텐데 얘들아, 우리 화학실량과 몰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던 내용이 같은 놈에 대한 질량분의 몰수비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었고요. 여기서 지금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 이런 분수값에 대한 표현들도 기출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표현이에요.
특히나 6평에서도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네가 보면서 아, 미지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한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미지수가 나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그냥 미지수는 조금 너네한테 생각을 더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숫자값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씩 가볼게. 자, 여기서 가보면 온도 압력이 같은 그런 기체에서, 그런 실린더에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밀도는 같고 나에서 X의 질량비가 X, Y, Z가 7대 7대 1이다라고 주어지게 된 상황이야. 그럼 얘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밀도가 같다라고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D는 V분의 W다. 이런 것과 연결이 지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너네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부피나 질량이 주어져 있나? 하고 전체를 딱 봤더니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밀도가 같대. 근데 지금 질량비가 5대 9거든? 그럼 얘가 알려주는 게 뭐야? 부피가 5대 9였다. 근데 온도압력 같잖아. 그럼 이거 그냥 뭐야? 몰수비네. 근데 몰수가 나와 있거든. 여기 몰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 더하기 2n과 3m 더하기 2n이 5대 9였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야. 이게 5대 9였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2n은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 2n만큼이 얼마면 돼? 그냥 4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보면 그럼 2m이 지금 4였으니까 m은 얼마다? 얘가 2였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3이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1.5면 되는 거고요. 너 1.5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너가 얼마면 돼? 6이면 되겠다 하고 우리가 5대 9라는 걸 만족시킬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만족을 시켰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상대값이 아니라 명확하게 4, 7분의 6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네. 그럼 얘를 좀 이용을 해볼게. 자,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y 원자수에 대한 건 명확하게 구할 수 있겠다. 이유는 y가 여기에밖에 없거든. 그치? 미지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위에 들어가는 거 얼마면 돼? 8이면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8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얼만큼이 있냐면 3a만큼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야? a가 2였구나라는 게 일단 구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가볼게.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가보면요. 여기서도 지금 y분의 x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x 원자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6만큼이 있고요. 여기서 3만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7분의 6인데 여기서 지금 9가 됐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1.5를 곱하면 얘는 10.5면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구해지죠. 그럼 여기에서 얘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는 y 원자수에 대한 거고요. y 원자수가 여기는 얼만큼 있었냐면 6만큼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얼만큼이 있었냐면 얘는 1.5c만큼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에 c는 얼마면 된다는 뜻이야? 3이면 되겠네 라는 게 구해지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c가 3이라는 것도 구했으니까 c는 여기다가 3을 넣을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지금 Z가 나왔는데요.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는 뭐라고 얘들아? 몰수비라고. 그럼 그 얘기는 Z 원자수비를 알려줬다는 뜻이죠. Z 원자수비가 7대 9에. 그럼 걔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Z에 대한 걸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Z는 얼만큼이 있냐면 2만큼이 있고요. 3B만큼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얼만큼이 있냐면 6만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5B만큼이 있으니까 3B만큼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래? 얘가 지금 7대 9다라고 나온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를 구해보면 B가 얼마가 나오냐면 B가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14가 나오고요. 여기 18이 나오게 되니까 14대 18로 7대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B에 대한 것도 다 구했네. 얘가 요만큼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분자량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자료가 있죠. 얘네 질량비가 7대 7대 7이다. 그러면 질량비 알려줬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원자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원자수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원자량 비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걔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x, y, z가 나와 있는데요. 얘네에 대한 일단 몰수비를 한번 구해볼게. 자, 우리 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서 한번 구해봐야 하는 거고요. x는 지금 얼만큼이 있었냐? x는 지금 9만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y는 10.5만큼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Z는 얼만큼이 있냐면 Z를 구해봤더니 여기선 지금 얼만큼이 있냐면요. 여기에 들어간 거대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9를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8만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면 얘가 지금 6대 7대 12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게 바로 몰수비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질량비가 주어졌어. 7대 7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냐? 얘네 분자량비를 알 수 있을 거고, 분자량은 n분의 w가 되기 때문에 6분의 7대 1대 지금 12분의 1이 되면서 얘네 다 12를 곱해주면 결국에 14대 12대 1이다 라는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익숙한 게 나왔죠, 그치?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연결해서 얘네에 대한 거 지금 Y3Z4랑 X2Z4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를 구해주면 얘가 지금 14짜리 28에다가 지금 여기다 4를 더해주면 되니까 32가 될 거고요. 너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에다 4를 더하니까 얘는 40이 될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40분의 32가 되는 거니까 8만큼을 나눠주면 5분의 4가 되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아, 너네가 아마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풀다가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탁탁탁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감각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지 않았어도 보면 물론 계산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계산 자체가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열심히 미지수가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들에서도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포인트들, 원자수에 대한 포인트, 질량이 나왔어도 같은 놈이라면 그게 바로 원자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홍길동처럼 여기저기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N은 n분의 W 이런 포인트들 기억했어야 되는 거고, 밀도가 주는 의미가 뭐였었는지, 밀도가 나온다면 이런 정석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부피나 질량으로 우리가 연결질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20번까지 전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해설까지 듣느라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수능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못한 것들 있잖아, 그치? 하고 싶은데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앞으로 열심히 막 하면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했으면 좋겠고요. 너네가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 어디 안 가, 얘들아.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보상이 올 거니까요. 너네 시험 결과가 어땠든, 그치? 다 극복해내고 너네가 입시 남은 거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이제는 너네 차례예요.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됐어요, 얘들아? 쌤이랑 같이 열심히 화학 공부해보면서 화학 한번 잘 부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은 이제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수고 많았어요. 안녕.